지난주 금요일날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을 하겠다고 쭉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재판중지법의 제동을 딱 걸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정청래에 대한 사실상 경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맞아. 저도 다르게 봤어요. 저도 다르게 이거 보거든요. 언론이 요즘 너무 얄팍하게 취재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정청래가 광을 팔 수 있는데 이 재판 중지를 했을 때 유일하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이거 나를 위해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청래를 꾸짖었다. 말이 안 돼. 만약에 그렇다면 영원히 못하게 해야 돼요. 어처구니 없는 네이밍을 붙였잖아요. 국정안전법을 뭡니까 국정안전법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런 법안을 필요할 때까지 정청래 대표가 대표로 있다면 그때 아마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그때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자,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정영학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남욱, 그리고 정민용. 근데 이게 참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남욱은 제 1년 후배고, 남욱은 저 동기구나. 남욱은 동기고 정민용은 제 1년 후배예요. 후배인데 학교 때는 남욱은 몰랐고 정민용은 알았고. 고등학교요? 대학교. 대학. 후배고 정민용은 국회에서 제 출입할 때 정민용은 국회에서 비서관을 했었어요. 유기준 의원 비서관을 했었어요. 했었고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국회에서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취직을 한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너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뭐 남욱이라고 자기 친한 형이 있는데 사실 같이 패스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큰 사업을 한다고 거기 같이 가자고 해서 간다는 거였어요. 너 쓸데없이 그때는 결혼도 안 했었어요. 2013년, 12년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또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자기 거기 가서 사업할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연락 끊겼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벌써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연락을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부터 해가지고 전 취재를 위해서 연락을 쭉쭉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1심이 이제 3년, 4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 재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을 하겠다고 쭉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재판중지법의 제동을 딱 걸었잖아요. 근데 각 언론에서는 정청래에 대한 사실상 경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맞아. 저도 다르게 봤어요. 저도 다르게 이거 보거든요. 언론이 요즘 너무 얄팍하게 취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정청래에 대한 사실상 경고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청래에 대한 사실상 경고인가?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볼 때 정청래를 제가 변호하고 싶습니다. 정청래. 근데 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왜냐하면 사실 다른 것들은 정청래가 광을 팔 수 있는데 이 재판 중지, 뭐 국정안정이라 이런 궤변을 가지고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지만 재판 중지잖아요. 이 재판 중지를 했을 때 아주 유일하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저는 이번에 전세래 관세 관련해서 협상 전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한중도 마찬가지고 페이퍼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는 게.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맨날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걸로 뭐 광을 팔고 싶은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자기가 피 묻히지 않고 흙 묻히지 않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 전략적으로. 그런데 본인들이 볼 때 쭉 하게끔 했어. 그런데 어제 사설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관세로 덮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 대통령이 이거 나를 위해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정청래를 꾸짖었다. 말이 안 돼. 만약에 그렇다면 영원히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강훈식이 어떻게 했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뭐냐 이거는 아주 비겁한 거거든. 그래서 정청래가 저는 이게 나비 효과가 있을 거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광팔지 몰라도 어제 상황은 정청래 이거 뭐지? 나 여기서 그냥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야? 기분이 나쁠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청래가 나중에 이재명이 이제 이재명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재판 재개에 대한 여론은 더 비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끈 떨어지는 하면 이 정청래가 어제의 상황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매몰차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그래서 근데 잠깐만. 그때까지 아마 다 정청래가 했어요, 대표가 아닐 거예요. 아 진짜? 정청래 의원이 그때까지 당대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 전 생각에. 이재명이 빨리 내려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면은 저기 정청래 대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당대표를 올해 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근데 네. 제가 정청래하고 이재명 했을 때 개딸들 소유권을 놓고 이제 개싸움을 저는 벌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정청래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좋은 게 아니라 개딸들 입장에서는 세게 해서 이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시켰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희대 나쁜 사람이잖아. 검찰 없애줘야 되잖아. 그렇게 추구장창 다 어떻게 보면 세뇌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건 괜찮다. 그거를 틈을 파고든 게 전 정청래라고 생각하고 정청래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재명이 대의원하고 권리당을 1대 60을 1대 17로 낮췄거든요. 근데 정청래는 1대 1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지방선거 이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8월 달에 있으니까 전당대회에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 의외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레임덕이 본격화가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는 그때 정청래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너 어떻게 보면 이거 피 묻히는 거 흙 묻히는 거 대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바보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실상 경고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우리 송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 이거 거예요? 일단 어처구니 없는 네이밍을 붙였잖아요. 네. 국정안정법이 뭡니까? 국정안정법이. 우리가 내용물은 똑같은데 포장지만 갈아 끼우는 거는 명분이 없고 민심에 반할 때 그렇게 해요. 이걸 마치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면서 초심야 배송 제한이라고 말을 바꿔 붙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재판 중지법이에요. 이걸 어설프게 국정안정법 운운하다가 한 방 제대로 맞았잖아요. 뭐 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거 대통령이 공포하면 탄핵 사유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건 헌법상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헌법 84조를 자꾸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이 피고인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즉시 모든 재판이 멈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왜? 그들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재판 절차의 모든 부분이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 네 번째 공판 준비 기일. 공판 준비 기일은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공판 기일은 안 잡기로 했잖아요. 이재명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재판 절차의 전면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 84조의 소추의 재판까지 포함되면 그 공판 준비 기일도 못 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재판 중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적용을 받는 거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보내면 그걸 공포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네. 내 재판 내가 멈추는 법을 헌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포를 해요. 셀프 재판 중지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률은 위헌이라는 걸 알고 공포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탄핵 사유죠. 이거를 강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런 위헌적인 일을 지금 했을 때는 위험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물론 국회가 탄핵 소추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국회 의석수가 다음 총선에서 분포가 바뀌면은 그때는 언제든지 탄핵 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에요. 이런 거는 아마 하지 말라고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순간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공판기일 통지가 되고 가시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들은 이걸 다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재판받아서 석 달 안에 정권이 끝나느니 차라리 탄핵 소추를 당하더라도 헌재에서 6명 이상만 손 안 들어주면 되니까 잠시 직무정지 당하고 말지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일 거고 그때 가서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저는 뭐 정청래에 대한 사실상 경고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양쪽이 다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양쪽이 다 같이 추진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가는 이게 맛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했다가는 이게 위헌 소지가 걸려서 만약에 이게 탄핵의 빌미가 되고 이것저것 머리를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거 올가미가 될 수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일단은 스톱을 시키자. 그러면서 한 자락을 깔잖아요. 비서실장이.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한 자락을 깐 걸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에게 대한 뭐 사실상 경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 이제 가을이 근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게 언론들이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입장이 돼버렸지만 그렇게 됐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에게 하나의 빚을 진 상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런 법안을 필요로 할 때까지 정청래 대표가 대표로 있다면 그때 아마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그때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빚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때까지 민주당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그래요? 회의적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인천이잖아요. 인천 연수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박찬대가 나오냐 마느냐 인천시장 했을 때 참 그것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가서 이제 지방에서 이기면 좋지만 좀 멀어지잖아. 근데 김민석을 내보내자니 총리를 또 누굴 시켜? 그럼 이게 복잡해요. 여하튼 어떤 사람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에 내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박찬대 의원은 제 바로 옆입니다. 제가 연수의리고 그쪽 연수갑이기 때문에 사실 의욕상실 되게 많이 기가 꺾였어요. 진짜로. 저번에 봤을 때 여러분 23인가 4%로 깨졌습니다. 국회의원 대차가 나왔죠. 정청래한테 그 김어준하고 정청래 연합군이 이재명과 그 박찬대 진압했잖아요, 사실상.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대통령이 점지했잖아. 그리고 김영도 옥중에서 나 박찬대 지지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완전 박살났거든. 그리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박찬대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개딸들이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그래서 정청래 입장에서 가장 세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제가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쪽 진영의 여론조사 업체분을 제가 패널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65%대 35%래요. 정청래가 65래. 개딸들. 네. 그래서 의외로 이게 이미 이재명의 그 레임덕이 취임덕이 됐다는 게 그냥 허상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어떤 법 관련해서 통과시킬 때 언론법도 그렇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중도인 척 하고 싶잖아. 근데 결국은 이렇게 세게 가는 게 호랑이 등에 탔거든. 정청래 입장에서.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자제나 절제를 못하는 상황이고 아니 추미애도 그렇고 서영교도 그렇고 전현희도 그렇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험한 얘기를 막 하겠어요. 아니 이재명 보고 정청래 보니까 뭔가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는 개딸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성공의 방정식을 보면서 내가 이재명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내가 정청래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 개딸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내년 선거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정청래가 그 당원 100% 얘기도 막 흘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신경 쓸 필요 없거든. 자 그러면 뭐 이 주제와 관계없는 거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또 한번 이야기를 좀 또 의견을 들어봅시다. 또 되게 재밌네요. 되게 재밌어요. 자 우리 송 변호사님, 자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는 자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연임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주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근간두선 매우 눈에 보이죠. 불을 그냥 켜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연임 성공하고 그런 다음에
금관 썼잖아요, 금관. 지난번에 트럼프보다 먼저 썼어. 트럼프보다 먼저 금관 썼어. 쓰고 막 춤출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고. 그런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잖아. 민석이 형. 김민석 형. 김민석 형도 지금 여차하면 지금 대통령이 나가주세요 하면 또 총리 딱 던지고 나올 준비하고 있고. 조국 형 있고. 민주당으로 입당해서. 아니 이 형은 뭐든지 이 형은 장돌뱅이 같은 형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에 걸쳐놓은 뭐든지 거. 좀 하려고 하는 형이니까 이 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당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박찬대. 찬대 씨 있어요. 자, 요렇게 딱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송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의 명심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명심은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총리한테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총리를 그만두게 해준다면 네.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면면을 들어보니까 참 누가 민주당 대표가 돼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네요. 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분은 안 보여요. 그 셋 중에. 다 개딸을 위해서 하지. 안 보이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제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의 일대 대회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 연임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총선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실시되는 총선인데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건 레임덕이에요. 레임덕을 아주 공식화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친명계에서는 필사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모든 힘을 기울일 거고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연임이 쉽지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율이 높든 낮든 그래도 그 여권의 세계 안에서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게 김어준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거든. 김어준이. 누구 편일까? 김어준. 김어준은 청래 편이지. 진짜로. 청래 편이죠. 그래서 박찬대 저번에 그때 그 영종도에서 대형 콘서트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당대. 그때 정청래 갔었잖아요. 근데 찬대는 안 갔어. 못 갔어. 못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취재는 못 해봤는데 여튼 없었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김어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저도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요번에 부동산 대책을 왜 냈겠느냐. 이거 사실 이거 해결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야. 이거 정청래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에이 설마. 근데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연임 가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김을 빼기 위해서 나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자폭을 했다는. 저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민주당 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현상에서 봐야 될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청래 대표가 본인 딴에는 차기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줄 선 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좀 단순해가지고. 최민희 위원장요. 최민희 위원장 줄 섰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재판정지법 일단 제동을 걸고 제가 보기엔 여론도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굳이 지금 이거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좀 재판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재판이 혹시라도 진짜 뭐 이렇게 뭐 인사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면 그때 가가지고 중지시켜 놓고 위헌 걸고 뭐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입법을 하면 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찰 내년에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 속내를 드러냈었잖아요. 맞아. 법무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서울대 강연 가서 얘기했잖아요. 공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공소취소가 아예 또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그 쉬운 카드가 맞아. 있는데 뭐하러 이거를 욕먹게 이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야 대통령 욕을 이렇게 태백이로 먹게 만드냐 이 병신아 정청래 병신아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는가.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전원이죠, 하다라는 겁니다. 전원. 전원입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라는 카드가 아주 간명하고 간단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게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호 장관은 그거 하면요 100% 정권 바뀌고 나서 감옥 가요. 제가 그건 100%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직권남용이거든요. 직권남용 구성요건 정확히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라고 지휘하는 순간 그거 직권남용이에요. 본인 직권 범위 안에 있는데 그걸 남용해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들이 각각 다 검찰 내부의 절차를 거쳐서 결재받고 기소를 한 거고 정상적으로 여태까지 공소 제기가 되어 왔고 공소 유지가 되어 왔고 그다음에 공소 취소를 해야 될 만한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소 취소는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중에 다시 기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형사소송법상 재기소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공소 취소를 하면 다시 공소 제기를 하려면은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돼요. 발견돼야 된다.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은 뭐 대장동이 됐든 법인카드가 됐든 이미 다 증거 모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상태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만한 게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 취소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본인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스타일상.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지간한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그런 걸 하고 싶진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전체 구조를 봐야 돼요. 지금 공소 취소도 그렇고 재판중지법도 그렇고 이게 그 건건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겹 이상의 지금 방탄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10겹 이상의. 자,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겁박을 하죠. 그건 왜 겁박합니까?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재판 재개시킬 만한 일선 법관을 보내지 말라는 안 거예요. 보내려고.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건이 재개돼가지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전원합의체 가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전원합의체 보내서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대법관 증원의 실제 본질이에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를 없애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뭐 하는 데냐면 법관 인사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외부 위원들이 잔뜩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법관 전보에 관여를 하면 수원지법 형사 11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런 데에는 재판 재개 절대 안 할 만한 법관들만 골라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이 재개되면은 어떻게든 그걸 위법한 걸로 만들려고 이런 재판 중지법, 셀프 재판 중지법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예 죄를 없애버린 면소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배임죄 폐지입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같은 거는 UN 제재와 별도로 우리나라 대북 제재가 기획재정부 고시로 별도로 있어요. 조선노동당에 돈을 보낼 때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기획재정부 고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없애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END 구상 같은 게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일상이 돼버리면 북한에 돈 보내는데 무슨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요. 고시를 바꿀 명분이 생기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법 부분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면소가 될 거예요. 그런 다중의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나머지 대여섯 가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겹겹이 지금 쌓아놓고 있고 그중에 뒷단에 있는 게 이제 공소 취소입니다. 하다 안 되면 공소 취소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절대 한 가지 사안만 보지 마시고 이 정권은 10중 11중의 플랜을 갖고 있다라는 종합적인 시야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 똑똑해. 정말 진짜 인재예요, 인재. 진짜 인재. 제갈공명 같은 인재예요, 진짜. 정말로. 정말 인재. 갑자기 너무 칭찬하죠. 아니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인재야. 아니 그래서 진짜 대한동훈님께서 팩트 논객 송영훈 변호사님 멋져요라고 10,000원의 슈퍼챗을 주셨고 빨간머리앤님께서 20,000원의 슈퍼챗도 주셨고 국민의힘 대변인 김기흥님 응원합니다. 멋지신데요. 강펀치 자주 나오세요라고 또 10,000원의 슈퍼챗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나오시니까 이렇게 사루님, 네, 사루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좀 너무 길어졌으니까 또 다른 얘기가 너무 많아요. 또 얘기해야 됩니다. 이 조원철 법제처장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한 분 계시다. 영님께서 항상 김기영 대변인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기 좋아하세요라고 하면서 영님께서 또
슈퍼챗을 많이 좋아하세요. 주시면서. 조심하시라고. 죄송해요. 감기도 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박애주의자니까. 하지만 이재명이 싫어. 죄송해요. 조국도 싫어. 죄송해요. 법제처장도 싫어. 죄송해요. 나 어떡하지? 태양님께서 전직 대통령 부부는 이제 보내드리고 우리는 뭉쳐야 해요. 그건 힘 있는 야당에서 저 주시고 송변님 화이팅라고 또 2만 원에 또 태양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 이분 진짜로 나 이분 진짜 이상한 분이세요. 나 이분 나중에 법무부 장관 한번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공소 취소할 것 같아. 느낌상. 그럴 수 있지. 이분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대장동, 위례, 백현동, 그런 다음에 성남 FC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4가지의 변호인을 했던데 이분이 지금 지난번에 국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서 정말 질타에 질타를 받았는데 국회 나와가지고 엄청 욕을 먹고 난 다음에 쓱 고개를 숙이더니 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진짜로 고개 빳빳이 들고 안 할 말 못 할 말 또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대장동 일당들하고 사이에서 뭐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뭐 한 푼 돈을 뭐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한데 수백억 원의 뭐 그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그런 주장 자체가 네. 저희가 보기엔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예. 그 이재명 짧게 대통령이 답변하십시오.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이런 동의하지 경우는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 네. 부분은 뭐 제가 동의합니다. 네. 조금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제가 이제 성격이 조금 둘러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평소에 어떻게 보면 성향이 그때 이제 표출이 됐던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도 할 말을 해야 되는 성향이긴 한데요. 저도 할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공직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에 계시잖아요. 공직에 계시면 할 말을 다 못해요. 원래 안 해야 되는 거고 구독부적절한 말은 더더욱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에 계시지 말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사적 변호인 하세요. 그럼 딱 되겠네.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나와서. 분노 유발자인 것 같아.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분 솔직하게 보면 서울시장 욕심이 있나? 아니 개딸들한테 굉장히 지금 와닿는 얘기를 맞춤형으로 하잖아. 서울시장 후보예요? 아니 잘 보십시오. 뭐 박주민이든 뭐 전현이든 뭐 서영교도 안 되잖아. 조국도 안 되잖아. 어차피 안 될 거 확실하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이재명을 위한 맞춤형 멘트를 날리는 사람을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이게 보면 이번에는 김어준에 나오지 않았어. 다음엔 김어준에 나올 것 같아. 김어준요? 조만간 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잘 보시면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잘 안 나갑니다.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요? 주로 매불쇼를 나가지. 약간 이게 지금 분화 현상 엮어내고 맞아요. 있어요. 그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청래하고 김어준 그룹. 그래서 그러면 정청래 쪽 사람들이 김어준을 나가는 저는 약간 그런 미묘한 분화가 있는 맞네요. 한번 나중에 그 전현희, 추미애 이런 분들이 최민희, 전현희 뭐 이런 분들이 나가시네요. 그렇네. 나도 나가겠네. 그러면 결국 김어준에 나오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청래파. 그럴 수도 있고 일단 그 영향력을 빌려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을 거고 근데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오히려 매불쇼를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미묘한 분화를 한번 그 출연자 리스트를 뽑아보시면 조금 가시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도 매불쇼 나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원식 옛날 같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김어준 씨 우상우 수석도 매불쇼인가 어디 나갔던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거 나갔던 것 같은데 우상우 수석도?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사이 안 좋다니까 김어준이랑. 아유, 당연하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조원철 법제처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죠. 이분은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조원철 법제처장 저 사람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임명권자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저런 얘기하면은 보고 안 받겠어요? 법제처장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 보고가 안 되면 비정상인 거고 알고도 흐뭇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수 쳤겠죠. 와 잘한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서 뭐 박수를 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건 다 대통령 잘못이에요. 아니, 그건 저는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공직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들의 이제 변호인들을 다 알받게 했잖아요.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본인의 놀이터로 생각하고 있고 사법 리스트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행위가 이해 충돌의 정점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응? 아니 어떻게 사법이래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변호인 관련 얘기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그 많은 수만 페이지의 그 것들을 어떻게 다 받느냐 대법관들이. 근데 이분은 보지도 않고 다 무죄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분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100번 양보해서 무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되는데 다른 재판 관련해서 자기가 보지도 않고 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확신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범을 누가 좋아하느냐? 개딸들이 좋아한다. 좋아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이재명은 무죄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친 게 개딸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개딸의 마음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쌓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빈소리가 아니라 모릅니다. 아니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왜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거기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매불쇼 나간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포인트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포인트 많이 쌓았어요. 생각해 보면